안녕하세요. 두고래 친구들 잘 있었나요? 자, 오늘 두고래 논술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좋은 책, 좋은 자료를 보면서 사실적으로 읽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사실적으로 읽기 우리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왜 사실적으로 읽기가 중요한지 지난번에 우리 설명을 선생님이 자세히 해줬죠? 내용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책이나 좋은 글을 사실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자,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올려진 자료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기를 바래요. 자, 세 번째, 비겁한 놈. 이런 제목으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겁한 놈. 자, 이 책은 꽃으로 쓴 글씨, 이런 동화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우리 친구들 이제 읽기 전에 이 책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글의 배경은 일제강점기예요. 자, 일제강점기가 뭘까? 자, 물론 잘 아는 친구들도 있겠고, 또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 글도 못 쓰고,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있었던 배경으로 이 글을 쓴 건데, 자, 우리 친구들, 이때는 자유롭게 우리말도 못 쓰고 우리 글도 못 쓰는 시기라는 걸 이해하면서 잘 이 글을 읽어봐야 돼요. 물론 선생님은 일본인 선생님이고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이에요. 자, 한번 같이 선생님과 살펴볼게요. 나무패에는 일본말로 위반이라고 쓰여 있었다. 준식이는 붓으로 쓴 이 까만 글자가 무슨 괴물처럼 여겨져 얼른 주목을 쥐어 글자를 가렸다. 곧이어 깐깐한 목소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올감했다. 자, 이 글은 지금 학교에 간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수업하기 전에 어떤 나무패를 딱 봤는데 거기 위반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일본 글로. 그 다음에 일본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반장은 그 패를 가지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조선말을 쓰는 동무가 있거든 주어라. 그걸 받은 자는 조선말을 하는 동무가 눈에 띄는 즉시 다시 넘겨주어라. 선생님은 종일 시간에 누가 그 패를 가지고 있나 보겠다. 맨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무조건 손바닥 10대이다. 자, 서로 잘 살펴보도록. 알았나? 네. 무서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위반이라는 이 나무패를 가지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막 잠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때 누구든지 일본말을 쓰지 않고 조선말, 즉 우리나라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 패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 나무패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손바닥 10대를 때리겠다는 선생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만큼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말, 즉 조선말을 쓰면 호되게 선생님한테 혼나고 벌받고 이런 시대였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재미있는 놀이를 기대하였던 아이들은 실망하였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조용히 해! 선생님은 출석부로 교탁을 탕탕 내리쳤다. 그 소리가 하도 커서 아이들은 모조리 어깨를 움츠렸다. 첫 시간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긴장하였다. 잘못하여 조선말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제득이가 소리를 질렀다. 명서가 뺨을 꼬집었던 것이다. 당연히 조선말이 튀어나왔다. 느닷없이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일본말로 아픔을 나타내겠는가? 명서는 다람쥐보다 빠르게 나무패를 떠넘기고는 손바닥을 탈탈 소리나게 털었다. 보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은 일본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늘 일본말로 공부를 하고 일본말만 하는데 서로 이 조선말, 한국말을 하다 보면 이 나무패를 받게 되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매를 맞을까봐 조심조심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서가 자기 손에 있는 나무패를 누군가한테 던져줘야 되는데 조선말 쓰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 제득이의 뺨을 꼬집은 거예요. 꼬집으면 어떻게 될까? 아프니까 아야! 하겠죠. 아야를 일본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제득이가 화가 많이 났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제득이가 소리를 질렀다. 명서가 뺨을 꼬집었던 것이다. 당연히 조선말이 튀어나왔다. 느닷없이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일본말로 아픔을 나타내겠는가? 명서는 다람쥐보다 빠르게 나무패를 떠넘기고는 손바닥을 탈탈 소리나게 털었다. 비겁한 놈! 명서의 짝꿍인 승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명서를 향하여 달려들려던 제득이가 주춤하였다. 다음 순간 제득이는 좋아라 승우 손에 나무패를 쥐어주고 제자리로 갔다. 자, 승우가 비겁한 놈 했잖아요. 왜? 명서가 제득이의 뺨을 꼬집어서 아얏 소리가 나오게 해서 이 나무패를 넘겨주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승우가 비겁한 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일본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 조선말로 하니까 얼른 제득이는 승우에게 나무패를 또 넘겨줬죠. 참, 그 다음 볼까요? 승우반 동무들이 입을 모아 술을 새는 소리를 들어가며 고스란히 손바닥 10대를 맞았다. 승우는 지금 손바닥 10대를 맞았어요. 다나카 선생님이 몽둥이를 뗐을 때 승우의 여린 손은 피멍이 들어 푸르댕댕하였다. 어머니께서 승우의 손을 보신 건 저녁 밥상머리에서였다. 승우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10대 맞은 사실을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저녁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 모습을 엄마가 보셨죠. 손이 파랗게 멍든 모습을. 자, 그 다음 볼까요? 어머니께서는 꼬치꼬치 깨물으셨다. 아무리 넘어져서 그랬다고 해도 영 고지 듣지를 않으셨다. 승우는 끝내 더듬더듬 위반이라고 쓰인 나무패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어머니께서는 내내 입술을 잘근잘근 깨무셨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께서는 슬픔이 담긴 눈으로 승우를 내려다 보셨다. 누이들도 승우도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자, 저녁을 먹으려고 온 가족이 모였다가 이 힘들고 슬프고 어려웠던 그 이야기를 듣고 다 힘들어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분명히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 학교인데 우리나라 말을 했다고 손바닥을 10대를 맞고 친구끼리 서로 조선말 하는 것을 이르게 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두어 번 잔기침을 하셨다. 승우야. 아버지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승우를 부르셨다. 오늘 보니 디올 안에 복사꽃이 피었더구나. 아름답더냐? 네.
아버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들창문을 여셨다. 복사꽃이 쏟아져 들어왔다. 두어 달 전만 해도 저 나무엔 앙상한 가지밖에 없었다. 쌩쌩 부는 바람과 찬눈을 고스란히 맞고 서 있었지. 꼭 죽은 것처럼. 그런 나무가지에 저렇게 화사한 꽃이 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승우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탐스럽게 핀 복사꽃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모진 겨울일지라도 뿌리만 얼어 죽지 않으면 반드시 잎이 돋고 꽃이 핀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란다. 승우야, 넌 나라와 민족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아버지께서 뒷뜰 안에 피어있는 복숭아 꽃을 보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뿌리만 있다면 나무 앙상한 가지가 언젠가는 꽃이 핀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자, 우리 민족의 뿌리가 뭐냐고 승우한테 물어보셨어요. 얼과 말과 글이다. 너희들은 얼빠진 놈이라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야. 얼이 빠진 사람은 정신이 빠지고 없으니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얼과 말과 글, 그것만 있으면 아무리 모진 비바람에 시달려도 언젠가는 반드시 살아나 꽃을 피울 것이다. 저 복숭아 나무처럼 마음에 새겨두거라. 네, 아빠, 이 아버지께서 승우에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일본이 다스리고 일본이 억압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 우리 민족의 그 얼과 또 말과 글을 잘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복숭아꽃이 예쁘게 피는 그런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좋은 일이 올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또 많은 것을 다짐해 봐야 돼요. 자, 나라를 잃은 슬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같이 우리 스터디 수업 때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읽기 또 다른 걸 한 편만 더 보겠어요. 자, 사실적으로 읽기 네 번째, 할아버지가 꿈꾸는 세상. 자, 제목 다시 한번, 할아버지가 꿈꾸는 세상. 자, 오늘 이 글은 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위인. 우리 친구들 위인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아니면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위인은 원경선 할아버지예요. 자, 원경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자, 우리 친구들 풀무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품도 알고 또 풀무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보기도 했을 텐데 어쨌든 풀무원을 처음 시작하게 된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낸 이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자, 이 자료를 또 한번 사실적으로 읽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같이 따라 읽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자료를 보면서 자, 선생님과 함께 눈도 맞추고 같이 선생님 목소리에 귀도 기울이고 같이 살펴봅시다. 할아버지가 꿈꾸는 세상. 새천년의 새 봄볕이 넓은 농장에 따스하게 내리쬐던 날 원경선 할아버지는 외손자 진평이와 케일 모종을 옮겨 심었습니다. 진평이는 지난 3월에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삶회를 시작하신 지도 이제 45년째라면서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진평이는 이마에 난 땀을 손으로 훔치며 할아버지와 눈을 맞춥니다. 네, 할아버지가 한 삶회,
같이 살아가는 그 어떤 그 모임을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삶회를 45년 동안 진행하셨나 봐요. 그 얘기를 나누고 있죠. 자, 우리 친구들 나중에 우리 한 삶회가 어떤 그 모임인지 어떤 집단인지 한번 자료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진평아, 참되게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란다. 한 삶의 일도 마찬가지였어.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진평아, 때로는 그 힘든 일이 기쁨이 되기도 한단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거지. 배우다니요? 뭘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먹을 것만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아무도 굶주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자, 이 원경천 할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맛있는 먹을거리, 건강한 먹을거리를 재배하고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굶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꿨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자, 한번 그 뒤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풀무원이 생긴 이후 나는 굶주려서 찾아온 사람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단다. 진평이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먹을 만큼만 남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이 세상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요. 할아버지, 저도 이제는 할아버지 말씀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나누면 전쟁도 없을 것이라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해주었어요. 자, 우리 진평이도 이제 제법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 먹을 만큼만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진평아, 아직도 이 세상에는 나누지 않고 남몰래 쌓기에만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참 많단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재물을 쌓아두면 도적이 끓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도적을 막기 위해 세상에는 군대가 생긴 거란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렴. 나라도 자신들이 쓸 만큼만 남기고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 나누어 준다면 군대가 필요한 이유가 없게 되는 거란다. 알겠니? 맞아요. 우리 이 원경선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말 나눔의 삶을 살았던 정말 위인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자신이 믿는 신앙,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 분이에요. 자, 우리 기조 한번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남몰래 쌓아둔 것이 없다면 창고도 필요 없을 테고, 그러면 도둑도 생기지 않을 테니까 그 도적을 지킬 군대도 필요 없어지겠어요. 그렇고 말고 군대가 없어지면 전쟁도 사라져서 바야흐로 평화로운 세상이 오는 거지. 그런데 진평아,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살림이 더욱 윤택해지고 편하게 된 건 사실이지만 자신만 잘 살게 된다는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때문에 21세기에는 세계가 멸망하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단다. 자기나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나라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는 사람의 몸으로 치면 암과 같은 거야.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파멸시키고 말지.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까지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나는 생각한단다. 자, 할아버지는, 이 원경선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으로
45년 동안, 아니 그 이상으로 이 한살매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대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잘 먹고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을 이 할아버지는 생각했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우리 살펴볼까요? 한 삶매를 이끌면서 내가 깨우친 게 바로 그거야. 그러면 군대도 없어질 테고 전쟁도 사라져 평화가 오지 않겠니? 어느새 할아버지의 이마에도 구슬땀이 흘러내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농부로 살아갈 원경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풀무원 농장은 항상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답니다. 45년 동안 단 하루도 잠근 적이 없을 뿐더러 문을 잠그는 장치도 없으니까요. 그 이유는 굶주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라도 좋으니 들어오라는 뜻이랍니다. 자, 우리 지금 읽었던 그 의인에 대한 글이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선생님 참 궁금해요. 이 원경선 할아버지는 정말 그가 믿는 그 신앙의 원리를 찾아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사실적으로 읽기 할아버지가 꿈꾸는 세상. 자, 이 글에서 주는 그 교훈이 뭔지, 이 글에서 주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사실적으로 읽기 오늘 또 2가지 살펴봤죠? 정말 일제강점기 때 어려웠던 우리나라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나라 글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2번째 글은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뭔지,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행복한 삶은 뭔지, 자, 우리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 자, 이 생각에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려면 글 내용을 찬찬히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경선 할아버지와 그 손자 진평이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말 이 할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철저히 실천해 나갔던 그 내용.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음에 우리 스터디 수업 때 좀 더 자세하게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 자, 일단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같이 읽었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스터디 수업 때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한테 다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다짐을 하는지, 자, 우리 재미있게 또 같이 대화 나누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즐겁게 만나요. 안녕.